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개미TV의 김창결입니다. 자, 오늘은요, 자,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자, 날개, 용어를, 자, 정리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날개 특강이라고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강의명을 달았었는데, 인강을 진행할 때, 자, 제가 했던 인강이 이제 공중분해됐습니다. 그래서, 인강을 진행할 때 매년 했었던 건데, 현장에 있는 학생들이 요거를, 또 다시 해주시면 안 됩니까? 라는, 자, 요청이 있어가지고, 자, 요 부분을,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영상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업로드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23학년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2022년도가 되겠죠. 그래서 수특, 동아시아 과목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고요. 교재는 뭐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실 건데, 이 동아시아사 같은 경우, 뭐 다른 과목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반영, 수능의 반영 비율이 뭐 70%다. 자, 혹은 뭡니까? 70, 50%다. 뭐 반영 비율이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여기서 이제 반영이 됐을 때 출제자들은 이제 어떤 부분에서 선택지를 이제 끌어내냐면 발췌하냐면 이 날개 부분 있잖아요. 이 날개에서 중요한 어떤 그 키워드들 이런 것들을 잡아내 가지고 요 날개 부분을 자 뭐로 선택지로 이렇게 응용을 하거든요. 발췌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개를 한 번씩 꼭 읽어야 되는데 대부분 현장에서 학생들이 이걸 읽으라 그러면은 자 뭡니까 소설책 읽듯이 그냥 쭉 읽어 내려가는데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자 몰랐었던 부분들 그런 것들을 자 어떻게 해요? 형광펜을 칠하시면서 그거를 나중에 반복해서 볼 수 있게끔 자, 뭔가 표시를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요. 첫 번째 자, 8페이지. 자, 페이지는 자, 8페이지가 되겠고요. 교재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동아시아의 지형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와 있는데 자, 지도는 뭐 예,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고요. 동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동아시아 지형은 티베트 고원에서 동쪽으로 갈수록 평균 해발 고도가 점차 낮아지는 자, 서고 동저형의 자, 특징을 다시요. 서고 동저형의 특징을 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사실은 뭐 어디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자 주로 중국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러분들 자 지금 요거 쓰는 거는 이제 제가 추가하는 겁니다. 자 한반도 같은 경우는 우리 지리 시간에도 배웠겠지만 자 어떻습니까? 서쪽보다는 자 동쪽이 높죠. 자 동쪽이 더 높은 태백산맥이 동쪽에 치우쳐 있으니까 자 서고 동저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일본은 자 일본 열도라고 이제 표현할 건데 열도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섬도자 섬이 나열되었다. 그래서 크게 4개의 섬이 되어 있는데요. 위에부터 갈게요. 홋카이도 그 다음에 혼슈, 자, 시코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자, 규슈, 자, 이렇게 이제 크게 4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특에서 나와 있는 부분은 자, 주로 어느 쪽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라고요? 예, 중국 쪽을 얘기한 건데, 그래서 중국은 일단 기본적인 지형이 서구 동저입니다. 서구 동저다 보니까 서쪽에 티베트고원 그리고 북쪽에는 몽골고원이 있어요. 그래서 서북쪽이 높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하천들이 어느 쪽으로 빠져나가냐면 동쪽으로 자, 빠져나간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국의 하천, 자 대부분의 하천 중에 3개 정도를 기억해야 되는데 리아오어강, 자 황하강, 자 그리고 창장강 여기 3개를 기억하는데 이 창장강이 양쯔강입니다. 어쨌든 다 동쪽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 그 정도 여러분들이 확인해 두시면 되고요. 이 동아시아 지형 자체를 우리 시험에서 묻는 건 아닙니다. 자 특징 이 정도 체크됐고요. 두 번째 간다라면 자 뭐가 나오냐면 계절풍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계절풍도 뭐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자 계절에 따라서 방향이 크게 바뀌는 바람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계속 가볼까요? 대륙과 해양의 뭐 차이로 인해서 온도 차이로 인해 자 여름과 겨울의 풍향이 정반대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반대가 된다. 이해만 하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포인트는 어디에 두시냐면, 이렇게 할까요? 너무 가버렸네요. 자, 풍향이 정반대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포인트는 여름에 두십시오. 여름에 두는데, 이 여름에, 자, 불어오는 방향. 여름에는요, 어떻게 불어오냐면, 바다에서 육지로 불어와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요게 바다에서 다시요. 자, 바다에서 육지로 이렇게 불어오기 때문에 바다에서 여러분들 뭐예요? 수분을 많이 먹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분을 많이 먹고 들어오다 보니까 자, 뭐가 풍부하다? 강수량이 풍부해요. 그래서 여름철 강수량이 풍부하다. 그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의 값이 만들어진 거냐면 변홍사에 유리해지게 됩니다. 변홍사.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
변호사 같은 경우는 연강 수량이 800ml 이상이 되어야만 자 변호사가 가능한데 때마침 여기에 있는 동아시아의 어떤 그 자연 환경에서 이 계절풍이라는 게 자 불어오는데 여름에 불어오는 바람의 자 특징이 바다에서 육지로 불어왔다 강수량이 풍부하다. 그래 결국은 변호사에 적합했던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 맞물린다면요 어떤 게 여기서 맞물리냐면 장마전선. 이 장마전선이라는 게 언제 주로 이제 자 발달되냐면 6월 말에서 자 7월 말 요때까지 이제 발전되거든요. 그럼 이것도 여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름에 지금 계절풍의 영향으로 방금 봤던 것처럼 계절풍의 영향으로 또 하나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이 두 가지가 자 영향을 끼치면서 여름철 강수량이 풍부했고 그 결과 변호사 발달 따라서 한중일 모두는 주식이 라이스라는 거, 쌀이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고 예전에는요 이 동아시아 과목 안에서 농업 생산력의 발달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단원 자체가 빠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이모작이 언제 시작되었고 이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요. 예전에 오래된 기출 문제는 그게 나오는데 자 최근 문제는 빠졌다라는 거. 그래서 여름철 강수량이 풍부했기 때문에 변호사가 적합했고 그래서 뭡니까 쌀을 주식으로 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몇 페이지로 가볼까요? 9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9페이지로 가게 되면은 첫 번째 보이는 게 게르라는 사진 자료가 보여요. 자 게르 중요합니다. 자 유목민의 다시요. 유목민의 이동식 가옥으로 자 분해와 조립이 쉬운 자 특징을 자 지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 시험에서 확인할 거는 자 유목민들의 특징인데 유목민들은 자 뭐하죠 여러분들? 자 계절에 따라서 이동 생활을 합니다. 그럼 얘네들이 자 계절에 따른 다시요. 자 계절에 따른 이동 생활을 하게 되는데 가축들을 이제 데리고 이동을 하면서 풀을 뜯어먹기 위해서 자 이곳저곳 이제 자 규칙적으로 이동을 하죠. 여름과 겨울 각각 이제 이동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한 곳에 평생을 사는 게 아니라 자 몇 개월 살다가 또 이동하고 몇 개월 살다가 또 이동하고 그러다 보니까 집을 튼튼하게 지을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 결국은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뭐라고 불려지는 게르라고 불려지는 이러한 이동식 가옥을 짓고 이동생활을 했다더라. 그래서 게르 사진자료만 땡그라니 주지는 않을 거고요. 이제 이게 유목민의 특징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자 문장으로 이렇게 출제를 할 겁니다. 이거 매우 중요하다.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9페이지에 가게 되면은 자 뭐가 보이냐면 이번에는 산딩동인 자 가로 안에 뭐라고 되냐면 자 복원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원한 거죠. 인류의 뼈를. 사진 자료는 뭐 참고하시면 되고요. 중국 베이징 자 중국 베이징의 저우코덴 유적에서 발견된 인골 화석을 토대로 당시의 자 모습을 뭐한 것이다? 자, 상상하여 복원한 것이다. 상상하여 복원했다. 근데 이게요,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의 인류의 뼈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자체를 시험에 묻진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중국의 구석기에 관련된 자 유물 유적들이 그 인류의 뼈들이 워낙에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자 이거를 자 직접 묻진 않을 거고요. 우리나라 한반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 참고로 어디 것만 기억하시냐면 일본 것만 기억하세요. 오키나와. 이 오키나와에서 보시면은 오키나와의 자 미나 토가와인 이것도 이제 인류의 뼈죠. 자 어느 시대? 자 구석기입니다. 그러면 구석기 시대의 인류의 뼈의 흔적이 얘들도 발견이 됐고 자 요게 이제 복원된 요 모습도 있는데 첫 문제에서는 요 명칭만 일단 확인할게요. 자 지명이 지금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오키나와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사 과목에서 뭐를 묻는 도시나 지역을 묻는 문제가 하나가 출제되는데 그래서 오키나와가 하나의 단독 문제로 출제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오키나와에 이러한 인류의 뼈도 있었구나.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8페이지, 9페이지에서는 전체적으로 뭐 시험에 직접 나올 만한 거는 자 게르 요거 하나뿐이 없는 거 같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다음 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를 다 정리를 하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9페이지 자 이제 10페이지로 갑니다. 10페이지로 가게 되면은 첫 번째 사슴돌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사슴돌은 용어를 기억하십시오. 자 몽골 초원에서 세워진 몽골 초원에 세워진 거석 기념물로 표면에 사슴
등이 자 새겨져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슴돌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데 뭐 사슴이 새겨져 있다, 사슴 이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몽골고원이라는 거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몽골고원에 자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판성묘라는 게 있었습니다. 다시 가볼게요. 자 세이프 하시고요. 자 중요한 거는 판성묘입니다. 자 판성묘가 있었는데 이 판성묘는 지배자의 무덤입니다. 아 이게요 마치 뭐하고 약간 비슷하냐면 고인돌하고 약간 비슷한데 고인돌 같은 경우도 자 돌을 가지고 봉분의 형태를 갖추는 거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시신 위에다가 자 넓적한 돌멩이들을 쌓아 올린 그러한 무덤 형태를 우리가 이제 판성묘라고 하는데 그 판성묘에서 이 무덤의 주인공이 누군지 이 무덤의 주인공은 자 언제 죽었고 어떤 활약을 했고 자 이런 것들을 일종의 비석처럼 세우는 요게 바로 무슨 돌이라는 거예요? 사슴돌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리하시냐면 몽골 고원 쪽에서 정치 지배체제가 등장했을 때 그 지배자의 무덤으로 판성묘라는 게 만들어졌고 그 판성묘 앞에 무슨 돌도 함께 있었다? 사슴돌. 그럼 결국은 판성묘와 자 여기 있는 무슨 돌을? 사슴돌을 자 어떻게 공부하시라고요? 세트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이번에는 반달돌칼이 보입니다. 와 얘는 왕별표 때리겠습니다. 반달돌칼은 하나의 그냥 용어 자체로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왕별표 때릴 건데요. 반달돌칼은 한국사에서도 여러분들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자 청동기 시대에 다시 가면 자 청동기 시대에 자 주로 사용된 석기로 곡식의 이삭을 자르는 이러면 되는데 곡식을 따는 이라고 해놨네요. 자, 따는 용도로 자, 사용되었다. 자르기에는 좀 날카로움이 좀 적당한 건가요? 아무튼 자, 청동기 시대에 자, 주로 사용된 석기 이렇게 빠진 단어가 맞습니까? 자, 석기로 자, 포인트 들을게요. 자, 청동기 시대라는 거 요거 기억하시고요. 이 전 세계 어디에도요. 청동제 농기구는 없어요. 그러니까 청동기로 농기구를 못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재료가 귀한 것도 있지만 땅을 팔 수 있을 만큼 단단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단단하게 만든 게 청동이라면 구리와 주석, 구리와 아연 뭐 이런 걸 섞어서 청동이라는 자 이런 금속을 만들어내긴 했지만 무기로는 쓸 수 있으나 땅을 팔 수 있을 만큼 단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디에도 청동제 농기구는 없다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자 반달돌칼 어쨌든 자 그러면 이게 주로 어디에서 많이 발견됐냐면 만주와 한반도. 아, 그러면 우리나라 한반도 쪽에서, 자, 한반도에서 자, 주로 발견되었다. 사실은요, 이게 처음 사용된 거는 뭐 중국에서 먼저 사용돼요. 그러니까 벼농사의 시작과 함께. 그러니까 벼농사라는 것이 허무드 문화에서 신석기 말기에 중국에서 처음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이미 사용됐었던 건데, 시험 문제에서는 이제 주로 발견된 곳이 한반도이다 보니, 자, 한반도 쪽에서 반달돌칼이 사용되었다. 얘는 뭐라고요? 청동기 시대에 쓰였었던 농기구라는 거. 간석기죠. 반달 모양으로 갈았으니까. 그래서 청동기 시대 전 세계 어디에도 청동제 농기구는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 마무리 지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11페이지로. 아, 지금 용어가 어때요, 여러분들? 자, 보통 2개 내지 3개 정도씩 들어가 있죠. 페이지당. 그래서 그거 한 번씩 꼭 정리를 하는데 저와 함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 자, 거북의 백딱지. 자, 다시 갈게요. 자, 거북의 백딱지나 동물의 자, 뼈 등의 전쟁, 자, 농사, 제사 등에 대한 점괘를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한자의 기운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포인트 둬야 될 건 뭐냐면요. 이 갑골문자가 언제 거냐라는 거. 자, 그러면 갑골문자는 어느 시대와 관련된 거냐면 여기에 있는 상왕조. 이 상왕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나라라고 표현합니다. 중국에요, 여러분들 그 최초의 왕조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건 누구냐면 하나라. 이 하나라가 최초의 왕조입니다라고 사마천이 이제 역사책에다 기록을 해놨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증거, 청동술잔이 발견되긴 해요. 청동술잔이 발견되긴 하는데 중요한 거는 한자, 그러니까 그 뭐죠? 문자의 흔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성립됐을 때 기본적으로 문자를 쓰는데 여기 있는 하나라는 문자의 흔적이 없어. 반면에 지금 보이는 자 상왕조 은나라는 뭐의 흔적이 있다고요? 문자의 흔적이 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상왕조 은나라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실체가 확인된 자 최초의 왕조다 이렇게 표현하죠. 중국에서. 그러니까 하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기록상의 최초의 왕조다라고만 표현하고 지금 보이는 자 은나라 즉 상왕조는 실체가 확인된 최초의 왕조다라고 표현했을 때 그 실체를 확인해준 그 증거가 바로 무슨 문자라는 겁니까? 갑골문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자 시험 문제 중요하게 이제 출제가 되는데 일단은
어느 시대인지 확인하시고요. 상황조 은나라입니다. 제사를 지내고 그 제사 지낸 거에 대한 점괘를 갖다 기록한 건데 그럼 누가 제사를 지내냐면 정치적 지배자. 정치적 지배자가 신에게 제사를 지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무슨 일치를 보여주냐면 재정일치 사회였었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물이고 재정일치는 다른 말로 신정정치라고도 표현하죠. 이 재정일치 신정정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 단군 왕검 이 단군이란 단어가 제사장이고 왕검이 정치적 지배자잖아요. 그래서 단군 왕검이라는 자 이러한 단어에서도 재정일치를 확인할 수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의 자 다시요 우리는 단군 왕검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히미코 여왕 이 히미코 여왕이 원래 자 뭐였었습니까? 주술사였었잖아요. 샤먼이었었는데 나중에 무당이 된 거거든요. 그 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히미코 여왕이 왕이 된 이 자체도 재정일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 정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십시오. 각골 문자 문제가 중요합니다. 다시 돌아오세요. 지금 여기 있는 10페이지에서는 용어를 다 외우셔야 되겠네요. 그죠? 사슴돌 외우시고 판성묘 외우시고 몽골공원입니다. 반달돌칼 외우시고 주로 한반도에서 발견된 청동기 시대 농기구다. 갑골 문자 외우시고요. 됐습니까? 어느 시대의 특징인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각골 문자 가지고 있는 의까지 함께 정리를 하시고요. 하나 더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뭡니까? 춘추 5패와 춘추 춘추 5패 전국 칠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가 묶어서 뭐라고 합니까? 자, 춘추 전국 시대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그럼 춘추 전국 시대에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춘추 5패는 주나라 왕실을 받들고 주나라 왕실로부터 뭐 했습니까? 책봉을 받았기 때문에 영토를 받았기 때문에 자 그들을 아직도 존중하는 거죠. 받들고 오랑캐를 자 물리친다. 이걸 우리가 이제 무슨 양이라고 표현하면 조낭양이라고 이제 표현하게 되죠. 조낭양이의 마인드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명분을 가지고 자 명분을 내세워 다른 여러 제후국가와 맹약을 맺으면서 질서를 나름 유지하였다. 그런데 전국칠홍이라 불려지는 이 시대는 전국칠홍은 스스로 왕을 칭하면서 내가 이제 여기에 짱을 먹겠다는 거죠. 스스로 왕을 칭하면서 자 주변에 소국을 병합하는 등 약육강식의 치열한 경쟁을 벌이며 부국 강병을 위한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전국시대라고 하는데 일단 포인트 잡고 들어갈게요. 춘추시대는 무슨 양이? 종량양의 마인드가 남아있습니다. 그 반면에 전국시대는 무슨 강식? 약육강식의 치열한이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그래서 이때 부국강병을 위한 개혁이 추진되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 뭘 기억해야 되냐면 그렇지 바로 제자백가가 등장하게 됐다는 거. 그럼 7개의 나라들이요 이 전체를 통일하기 위해서 유능한 인재들을 선발했고 그 인재들에게 전체를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봐라. 그랬더니 많은 학자들이 학설을 연구해 오게 되는데 왕이시여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십시오. 이러면 통일할 수 있습니다. 그 많은 학설들을 우리가 싸잡아서 무슨 백가라고 표현했다? 제자백가라고 표현했다. 춘추전국시대 춘추는 조낭량이 그 다음에 전국은 약육강식의 시대인데 그 혼란을 통일하기 위한 과정에서 능력 있는 인재들을 선발했고 그 능력 있는 인재들에 의해서 많은 학설들이 연구됐는데 이를 우리는 제자백가라고 했고 이 제자백가에서 유가 법가, 도가 이 세 가지 기억하시고 법가 사상을 채택한 진나라가 이 전체를 뭐하게 된다? 통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통일했다고요? 진나라가 뭐한다? 이 전체를 통일한다. 그래서 진나라 여러분들 그 위치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도에서 맨 왼쪽에 있는 네모 박스에 있는 진나라 보이시나요? 수특에 그 진나라가 이 전체 몇 개의 나라를 먹고 6개 나라를 먹고 통일했다는 거 이렇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이제 12페이지부터 이어서 한번 또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